안녕하세요, 수건도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산타페 DM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볼 텐데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14년식 사고차 갈색깔 20만 킬로, 그 친구가 도매가로 한 300만원 정도에 나와서 이거 가격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생각이 들어서 딱 보니까 가격이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사고차가 아닌 애들, 키로수가 낮은 애들은 아직까지 그래도 1000만원 전후에서 논다. 근데 뭐 제가 늘 타는 거지만 그냥 SUV의 교과서 1000만원 전후로 살 수 있는 만족스러운 차량, 그런 걸 생각했을 때는 올뉴 소렌토와 이 산타페 DM, 올뉴 카니발 그 정도가 생각이 나고요. 물론 이제 차량의 연식이 있어서 전 차주가 관리한 거에 따라서 컨디션이 많이 갈리는, 어떤 차는 타보면 막 20만 킬로인데도 하체가 짱짱해, 롤링도 없어. 근데 어떤 차는 막 9만 밖에 안 탔는데 차가 휘청휘청거려, 하체가 막 말도 못해, 실내도 개판이야. 그런 차들이 있으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차는 여러 대를 보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애로 고르자. 특히 이 산타페는 진짜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현대의 간판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친구였기 때문에 어느 매매상에 가든 정말 여러 대를 보고 비교할 수 있으니까 딱 한 대 보고 야 이거 괜찮네 계약할게요, 이게 아니라 이 차가 괜찮아도 다른 차는 더 괜찮을 수 있으니까 좀 수고스럽더라도 여러 대를 보시는 노력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일단 이 산타페 DM은 전기형과 후기형인 더 프라임, 이렇게 두 대가 있는데 더 프라임이 후기형 차량이기 때문에 완성도가 더 좋은 건 말을 안 해도 알아. 근데 그만큼 차값이 비싸니까 비슷한 사양에 DM이 한 1000만원 할 때 얘는 1400, 1500 주고 DM을 이라는 생각이 이제 슬슬 들어서 오늘은 전기형 모델로 알아보고요. 크게 2륜과 4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4륜 구동 모델은 일단 차량의 대수가 적고 차값도 한 150만원가량 더 비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본인의 상황에 맞춰 본인의 가치관에 맞춰 선택하시면 되고요. 오늘 알아보는 14년식부터 15년식까지는 이렇게 기본 등급 스마트부터 모던, 프리미엄,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4가지의 등급이 있는데, 모던에선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운전석의 전동 시트, 프리미엄 등급에는 스마트 키, 열선 핸들, 1열 통풍 시트, 프로토 에어컨, 2열 수동 선 커튼, 익스클루시브에는 19인치 휠 타이어, 메모리 시트, 동승석에도 전동 시트, 4.2인치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순정 후방 카메라 이렇게가 있는데, 가격적인 차이는 중고차 기준으로는 한 50만원가량 차이가 나니까 오늘은 매물도 비슷하고 옵션도 좀 더 좋은 익스클루시브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또 이렇게 익스클루시브에는 일반과 스페셜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방에도 주차 센서, 220V 단자, 습기 제거 기능의 오토 디포그, 레인 센서, 1, 2열 끼임 방지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그런 친구들이 들어가는데, 가격은 이 스페셜이 한 50만원, 100만원가량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주행거리는 이제 거의 10년이 다 된 그런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거의 한 20만 킬로에 육박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건 좀 부담스러우니까 한 10만 킬로 중반대를 볼까? 10만 킬로 초반대를 볼까? 그렇게 생각이 들다가도 이제 주행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은 한 8만 킬로 이내 차량들도 10만 킬로 초중반하고 가격이 그렇게까지 많이 차이는 안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매물수가 확 줄어들겠지만 한 9만 킬로 안까지 한번 보도록 하죠. 확실히 좀 높은 등급의 키로수를 낮게 하니까 1300만원부터 시작을 한다. 하지만 만약에 등급을 낮추고 키로수를 한 15만 정도로 잡아도 가격은 한 1100만원 전후로 한다. 하지만 이 값은 어디까지나 엔카 기준. 만약에 내가 발품을 좀 더 팔아서 금매로 올라오는 차량을 잡아, 혹은 사고 이력이 있는 차량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달 전에 본 차량 보니까 딱 이 사양의 까만색 차량, 등급은 밑등급 프리미엄, 앞사고가 있던 차량이 한 600만원, 700만원 그렇게도 나오던.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차량들은 그냥 늘 있는 그런 차량들. 하지만 내가 정말 몇 개월간 발품을 잘 팔아본다, 사고차여도 상관없어 하시는 분들은 개인 거래까지 가시면 600만원, 700만원대에도 구할 수 있다. 사고 없는 차량은 한 1000만원 그 정도 선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아무튼 오늘은 14년식 9만 킬로 2륜 익스클루시브 1290만원 이 친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최종 실구매 가격은 기본 차값 1290, 여기에 세금 및 기타 비용을 더하면 약 1400만원 정도가 나오고요. 이외에도 갖고 오자마자 소모품을 싹 바꿔야 돼, 타이어를 바꿔야 돼, 혹은 하체가 좀 나가서 그런 걸 수리해야 돼 하는 비용까지 다 생각하면 내가 1400이 있을 때 딱 1400짜리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산이 한 1700, 1800 있을 때 1400짜리를 사는 거다. 이제 보험 이력은 이렇게 나오는데, 내 차 피해는 없었고 소유자 변경은 3회 정도 있었다. 첫 주인이 14년도에 출고,
있고 16년도에 팔아서 두 번째 주인이 지금까지 쭉 탄, 그러니까 내가 세 번째 주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 차 사고는 없었고 타차 가에만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내가 현금으로 수리했을 때는 여기에 표기가 되지 않는다. 뭐 반으로 쪼개진 차를 다른 차를 갖다가 붙여서 만들어도 현금으로 하면 여기에 나오지 않는다. 물론 산타페는 차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부품값도 싸서 그런 일은 거의 없지만 뭐 단순 판금, 도색 이런 것들은 현금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아서 이거를 100% 믿으면 안 되고요. 성능 점검표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깔끔한 모습. 뭐 외판은 상관이 없는데 역시나 요 뼈대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 만약에 여기 사고가 있다면 비슷한 값의 차량들보다 가격을 한 20% 30%그 정도 더 낮춰서 보야지 무사고 차는 1300, 사고차는 1200, 사고차 개꿀이네? 이러면 진짜 바보란 소리다. 그리고 밑에 누유를 보자면 성능 기록 부상은 깔끔하긴 한데 차량에 연식이 있다 보니까 언제든 누유는 터질 수 있다. 제 지인도 이걸 사오자마자 한 3개월 됐는데 냉각수가 펑 터져버려서 깜짝 놀랐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뭐 국산차 특성상 수리비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누유 나면 수리하고 뭐 터지면 교체하고 그렇게 타시면 된다. 큰 부담은 없는 차량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차량은 이렇게 생긴, 여러분들이 도로에서 너무나도 많이 봤을 그런 흔하디 흔한 산타페인데요. 특이사항으로는 뭐 이렇게 봤을 때 하얀 차들은 사고가 나면 도색을 새로 하잖아요. 그러면 색깔이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얘는 뭐 그렇다 할 전박이가 느껴지진 않는다. 물론 이거는 가서 실물로 보고 가서 눈으로 봐야지 느껴지는 부분이지만 사진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 저도 옛날에 이거 정말 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비쌌던 그런 차량이었는데 어저께 딱 300만원에 나온 거 보고 야, 너도 갈 때까지 갔구나. 아무리 사고차지만 옛날에 그래도 내가 돈이 없어서 못 사던 차인데 이렇게 진짜 모닝값에 돌아오다니, 그런 씁쓸한 기억이 있고요. 실내를 봐야겠지만 뭐 지금 광택이 좀 난다 해서 야, 이거 차 관리 잘했네 그렇게 느끼기보다는 막광택을 해놔서 지금 당장은 깨끗해 보이는구나. 내가 세차 한두 번 하면 광이 다 죽고 차에 다시 막 잔스월, 흠집 이런 게 보일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는 긁힌 클리어층을 깎아준 게 아니라 약재로 파인 곳을 채워놓은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내가 자동 세차를 돌릴 거야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차량을 구매하고 나서 뭐 광택 유리막 다 해서 한 30만원짜리 있거든요. 세미 광택. 그런 거 하시면 내가 손세차를 해주면서 타면 그래도 나름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다. 또 휠은 19인치가 들어가는데 일반적인 막 17인치, 18인치 이런 애들보다도 가격이 상당하다. 만약에 내가 갖고 오자마자 바꿔야 돼 한다면 한국타이어 기준으로 가성비로 했을 때 한 60만원 전후로 보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엔진룸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진짜 가서 타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 어떤 차는 똑같이 밟아도 길이 잘 나 있어서 확확 나가는 차가 있고 진짜 막 어디 막힌 듯한 느낌이 나면서 변속기도 좀 이상해 그런 느낌이 드는 차도 분명히 있고, 이는 정말 여러분들이 여러 대를 다 시승해 보시고 그 중에서 제일 괜찮은 친구로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생겼는데 사진상으로만 봤을 때는 뭐 큰 하자가 없는 모습, 순정 모니터도 있고 이렇게 요즘에는 정말 흔하지만 당시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4.2인치 컬러 계기판 클러스터, 만약에 이 옵션이 없다면 정말 파란색의 그 한 20년 전 핸드폰 같은 그런 답답한 클러스터가 들어간다. 그리고 기어봉 주변도 굉장히 깔끔한데 연식에 비해서 크게 긁힌 것도 없고 무엇보다 키가 2개다. 이 정도 연식 중고차에서 키가 2개인 것은 굉장한 장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앞에 보시면 시가잭이 2개 있는데 진짜 막 다이소에서 저렴한 거 말고 시가잭 충전기만 한 3-4만원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거 같았으면 충전이 굉장히 빠르다. 말도 못할 정도로 빠르다. 충전기는 제발 저렴한 거 말고 좀 와트 높은 거로 가격대가 있는 거로 쓰면 정말 후회 안 한다. 그리고 운전석 쪽에는 벌집 매트가 보이는데 분명히 오래 사용했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차량을 사와서 매트는 한번 싹 바꾸자. 그리고 뭐 시트도 연식에 비해 크게 찢어진 건 없고 구겨짐도 뭐 이 정도면 거의 없는 수준. 조수석 역시나 약간의 구김은 있어도 찢어짐은 없다. 연식에 비해서 굉장히 양호한 편이다. 2열 역시 사용 흔적이 크진 않다. 특히 뭐 패밀리카는 여기 애들이 막 발로 차고 긁고 난리도 아니어서 그런 부분에 민감하시다면 꼭 살펴보셔야 하는 부분. 그리고 핸들은 아까는 좀 까진 것처럼 보였는데 다시 보니까 그렇게 큰 까짐은 없는, 역시나 연식 대비 이 정도면 훌륭하다. 그 핸들 커버로 인해서 여기 눌린 자국도 없다. 또한 내비 역시 이렇게 매립되어 있는데 쓰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스마트폰을 거치해서 보자. 후방 카메라가 있긴 한데 화질은 그냥 그런, 야간에는 빛 번짐이 심한. 그리고 하이패스 루미러도 있는데 다행인 건 전면부에 썬팅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차량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놔서 얘가 변색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안 보이는데 만약에 보라색
보라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그 썬팅지는 수명이 다한 거고 새로 바꿔주는 것이 훨씬 좋을 것이다. 에이 뭐 썬팅 별거 있겠어?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얼굴 왼쪽이 뜨거워. 그런 현상을 크게 줄여주는. 그리고 2열에도 열선 시트, 천장엔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는데 차박할 때 누워서 밤하늘 보기에도 정말 좋다. 하지만 여기 보라색 썬팅이 딱 걸렸다. 이 차는 갖고 와서 뭐 전측 후면 다 바꿔주는 것이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훨씬 좋으리라 생각이 드네요. 또한 SUV에서 특히 주의해서 보실 점이 여기 막 짐을 많이 실었던 차들은 안에 내장재가 막 개판 세판이야. 다 긁혀있고 여기 트렁크 가드도 막 찍혀있고 까져있고 뭐 그게 기능적으로는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자꾸 보다 보면 신경이 쓰이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하다못해 차량을 보실 때 문이 제대로 열리고 닫히는지 트렁크가 제대로 열리는지 모든 버튼들을 다 확인하시고 하다못해 창문이 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꼼꼼히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싶네요. 오늘은 산타페 DM 중고차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알아봤는데요. 뭐 할 얘기가 정말 많긴 하지만 제가 편집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했고요. 이 친구에 대한 제 총점은 나는 혼자 타는 차량이야, 그냥 출퇴근하는 차량이야, 딱히 뭐 어디 놀러가지도 않아 하시는 분들에게는 10점 만점에 한 5.5점, 근데 난 패밀리카야, 혹은 1열에만 사람이 타고 2열은 접어서 놀러가거나 누워서 차박을 해 밤하늘도 볼 거야 하시는 분들에게는 한 10점 만점에 8.3점 그 정도 주고 싶은 친구네요. 이상 수건도둑이었습니다.